자,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93페이지. 93페이지. 자, 정정 얘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정정 얘기. 자, 오늘 지금 라이브 강의인데, 지금 노량진하고, 우리 종로하고 라이브 강의 하고 있는데, 댓글창에 노량진 학생들이 막 뭔가 댓글을 달고 있어요. 뭔가 퀴즈를 낸 것 같아. 그래서 저도 퀴즈를 하나 낼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댓글에다가 퀴즈 정답 한번 쭉 달아주세요. 자, 우리 첫 시간에 뭐 배웠어요? 첫 시간에 토지 이동 배웠죠? 자,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 답이 아니라, 토지 이동의 종목들이 쭉 있잖아요. 자, 토지 이동에 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뭐 축척 변경, 바다로 된 토지 말소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자, 전부 다 등기소에 촉탁을 하는데, 자,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닌 거 하나 있었죠?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닌 거, 맨 첫 번째 거, 그거. 자, 댓글에 한번 써주세요. 우리 종로에서도 퀴즈가 나갔습니다. 우리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제외되는, 그죠? 그런 것들이 토지 이동 중에 제일 첫 번째 거 있었죠? 댓글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이상구에 또 목숨 걸어요. 한번 써보시고. 자, 지금 진도는 93페이지에 등록상의 정정이 나옵니다. 93페이지 갈게요. 정정은 잘못된 걸 발견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걸 발견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소유자가 잘못된 걸 발견하시죠. 소유자가 잘못된 걸 발견하면 소유자가 소관청에 가서 내 땅인데 지금 뭐 잘못됐다. 이거 고쳐달라라고 정정 신청을 합니다. 신청으로 정정을 하는 거지. 뭐 당연하죠. 만약에 소관청이 잘못을 발견하면 이때는 원칙적으로는 소관청은 소유자한테 사전 통지해야 돼요. 통지해서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소유자가 신청 정정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법에 직권으로 정정해도 되는 사유다 라고 몇 개 써놨거든. 그 사유에 해당할 때는 지체 없이 직권 정정 해버리고 나중에 통지해준다. 나중에 사후 통지해주는 거죠. 다시 자 지금 그냥 딱 보면서 외워버리세요. 소유자가 잘못을 발견하면 소유자가 소관청 가서 신청해서 정정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발견하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원칙은 신청 정정하시라고 통지를 해주는 건데 만약에 법에 그냥 고쳐도 된다라고 법에 써 있다라고 한다면 지체 없이 직권 정정하고 나중에 사후 통지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뭐 어렵지 않죠? 소유자가 발견하면 소유자가 신청하고 소관청이 발견하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 땅이야. 내 땅인데 잘못됐다고 우기는 거지 이제. 내 땅인데 면적이 틀렸다. 내 땅이 예를 들어서 330제곱미터로 돼 있는데 아니다. 660제곱미터다. 이렇게 우길 수 있잖아요. 우겨가지고 소관청에 정정 신청하면 소관청이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뭐 이게 된다 그러면 아무나 가서 내 땅 2배씩 불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경계나 면적. 이 중요하지. 경계나 면적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오지 마라. 이거는 측량을 해오시라. 측량. 무슨 측량이겠어요? 정정 측량이에요. 정정 측량해서 그 측량 성과도를 들고 와야 정정 신청이 되는 거다. 이게 신청 정정이고요. 다음 경계가 바뀔 때도 측량을 하는데 그 경계가 그냥 내 땅 안에 있는 경계가 아니라 옆에 땅이랑 걸쳤어. 이 경계, 인접 토지 소유자랑 걸쳐 있는 경계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밀어버리면 옆에 땅 중에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인접 소유자의 승낙서까지 갖고 와야 됩니다. 인접 경계 변경이면 인접 소유자 승낙서. 그 쉽게 승낙을 안 해주겠죠. 자, 승낙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판결서로 대체해서 갖고 와야 됩니다. 됐죠? 자, 소유자가 정정 신청하는 건 뭐든지 자유로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경계나 면적이 바뀔 때는 그냥 오면 안 되고 뭔가 증명해야 된다. 이게 진짜다. 이게 잘못된 게 맞다. 내가 주장하는 게 맞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 중에 면적 경계는 측량인데 인접 경계면 인접 소유자 승낙서. 그렇게 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거 없죠. 그다음에 소관청이 잘못을 발견하면 이때는 직권으로 정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통지해서 신청 정정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직권 정정 사유들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 직권 정정 사유들을 하나씩 또 따져봐야 됩니다. 자, 요거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이제 교재로 들어가 볼게요.
자, 교재 들어가 보시면 보세요. 자, 등록상 정정 나와 있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표시상, 또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 어쨌든 잘못됐다. 잘못됐다라고 하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또는 소유자가 신청으로 바로 잡는 거, 요거를 정정한다라고 했죠. 신청 정정, 직권 정정 있는 겁니다. 자, 그중에 직권 정정 보여드릴게요. 자,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정이 있죠. 자, 누가 발견했어요? 누가 발견했어요? 지적 소관청이 발견을 한 거죠. 그러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 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절차가 또 나와 있긴 한데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딱 넘어가시면 직권 정정 사유들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읒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아, 갑자기 든 생각인데 뭔가 이렇게 정답을 맞추면 상품을 드리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우리 엠리얼 라이브에 이렇게 상품권 쏘는 이런 시스템 없나요?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한번 해볼게요. 정답 맞춘 사람 이제 선착순 몇 명 내지는 뭐 추첨을 통해서 뭐 2명 이렇게 해서 상품권 딱 쏴드리는 이런 거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갑자기 생각났네. 자, 정답 다 알고 계시죠?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토지 이동 종목이 제일 첫 번째가 뭐 있었냐? 문제였는데 달아보세요. 자, 다시 약간 산만해졌네. 자, 직권정정 사유가 있잖아요. 직권정정 사유가 쭉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좀 암기를 하셔야 돼 이제. 근데 이거를 오늘 당장 외우자고는 안 해요. 차근차근 이제 우리 개론이나 민법이나 뭐 공법이나 왜 이렇게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시법 시간에 그것도 지적법 시간에 다 외웁시다 이게 좀 부담스럽거든. 그래서 요거는 수업을 계속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되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 외운다는 생각 버리세요. 제가 이거 외우세요라고 하는 것도 있어 몇 개. 근데 걔네들은 딱 정리해가지고 암기법을 따로 드리거나 아니면 계속 얘기해서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밖에 없게 만들거나 그렇게 할 거니까 또 민법이나 공법 뭐 이렇게 개론 뭐 다른 선생님들처럼 막 강제로 외워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막 억지로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거 안 해 우리는. 안 하고 계속 수업 재밌게 듣다 보면 뭐 그건 그거 아니었나?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찍으면 맞았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직권정정 사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기억.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좀 이따 또 나옵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이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조사도 하고 측량도 하고 장부에 쓰기 전에 마지막으로 총정리 딱 하나 써. 총정리 딱 쓴 다음에 이대로 지적금에 딱 옮겨 쓰면 실수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의서의 마지막에 딱 정리한 그 서류를 결의서라 그래. 토지 표시가 달라지면 토지 이동이라 그랬잖아요. 그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딱 정리해놓고 그대로 지적금에 써야 돼. 근데 이대로 써야 되는데 이 두 개 보니까 달라. 다르게 정리가 됐대. 그럼 어떻게 해요? 잘못 쓴 거예요. 잘못 썼으면 소관청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의서와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면 지적 공부를 공무원들이 잘못 썼다. 지적소관청에서 이 정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했으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니까 공무원들이 바로 잡아야지. 그래서 직권 정정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기억하고요. 요 리을 있잖아요. 지적공부 작성 또는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됐다.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결의서와 다르다. 그러면 작성할 때 잘못 썼다. 이 소리예요. 그죠? 또, 자, 비슷하게 이런 게 있어요. 측량성과와 다르다. 측량성과와 다르다. 측량한 대로 써야 되는데 측량성과 다르면 잘못 쓴 거지.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은 직권 정정에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확실하게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냥 고쳐도 된다. 그럼 나중에 얘기만 해라. 이렇게 직권 정정 사유에 들어가는 것들은 너무 당연히 잘못한 것들. 요거는 그냥 바로 잡아도 나중에 큰 문제가 안 생길 것들, 확실한 것들, 이런 것들은 직권 정정합니다. 자, 직권 정정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 멘트를 자꾸 듣고 자꾸 말해보고 이러면서 외워야 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면 직권 정정한다. 토지 이동을 신규 등록, 분할, 합병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려면 최종적으로 마무리 서류 하나 만들어 놓고 그대로 써야 되는데 이 결의서 다르게 써 있으면 잘못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잘못 쓴 게 확실하니까 얼른 고쳐라고 직권 정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직권 정정 사유 중에 지금 기억하고 리을 미음 이렇게 해서 찝어드렸어요. 나머지들도 자연스러운 게 뭐 잘못 입력됐다. 입력하다가 잘못할 수 있지. 그럼 이거 확실해. 그럼 고치면 되지. 이런 것들이 직권 정정 사유입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소유자 신청으로 정정하는 게 있어요. 자, 신청으로 정정한다는 건 소유자가 알았지. 어떻게? 지가 발견했어요. 토지 소유자가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다. 자, 소유자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정정 신청할 수 있는데
때는 두 가지로 나눠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인접 토지 경계 변경. 인접 토지 경계 변경. 자, 옆에 땅이랑 경계가 걸쳐 있는데 그 경계가 밀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옆에 땅 중 가만 안 있겠죠. 그래서 인접 소유자의 승낙서를 받아봐야 고쳐줄 수 있단 말이죠. 승낙서 안 써주면 어떻게 돼요? 안 써주면 한판 해야지. 승낙서를 대신할 만한 확정 판결, 승낙서나 판결서 이런 걸 들고 오면 정정 신청이 된다라는 이런 취지죠. 다음, 이건 뭐 소리 내라 이건데, 자, 어떤 소리냐? 자, 다음 페이지. 자, 요거 나왔죠? 경계 또는 면적 변경 나왔어요. 경계 또는 면적 변경. 자, 경계, 면적. 얘네들은 뭐가 필요해요? 측량이 필요하죠. 측량. 자, 경계 또는 면적 변경 그러면 측량 성과도. 자, 측량 성과도 요게 필요합니다. 다시 인접 경계 나오면 인접 소유자 승낙서. 그죠? 경계 면적 나오면 측량 성과도 이런 것들을 갖다 제출해야 정정 신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다음 정정 대상 토지 관리가 여기 심화 과정으로 좀 써놨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써놨는데 조금 복잡하죠. 복잡하고 일부러 좀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라서 옆에 사이드로 뺐는데 이거를 이제 올해 시험이 됐어요. 이게 이제 잘못된 게 나오면요 대장에다가 바로 못 고치니까 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사람들이 떼어볼까 봐. 잘못됐는데 고칠 때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사람들이 이거 등본 떼어보면 잘못된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칠 거예요. 조심들 하셔. 이렇게는 표시해야 돼. 예, 고칠 거예요. 고칠 거예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이제 대장에다 써놓게 돼 있어요. 그죠? 요거를 이제 올해 시험이 됐어요. 그죠? 요 부분을 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이렇게 해서 흑백 반전이나 또 붉은색으로 적어야 된다. 요거를 출제해요. 올해. 이런 걸 냈더라고요. 치사하긴 한데 제가 요것도 수업 시간에 언급을 몇 번 했었거든요. 정정 대상인데 앞으로 고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미리 해놓고 나중에 고쳐야 되니까 지금 급하게 못 고치니까 단순히 표시해놓고 이거 혹시 사람들 못 볼까 봐 빨간색이나 굵은 글씨로 해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이 기억이 나. 왜냐면 나머지들은 또 안정적으로 됐으니까. 근데 공부 안 되신 분들은 나머지 막 하하하 외우다 보니까 이건 정신없이 이제 들었던 것도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본기라든가 이제 공부한 이 짬밥이 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오래 공부하시고 천천히 수업을 충실하게 들으신 분들은 아 맞아 그때 뭐 빨간색이라 했던 것 같아. 라면서 이제 딱 찍어서 맞춰 오는데 어떤 분들은 아 치사하다 이제 이런 걸 냈냐 뭐 좀 치사하긴 해요. 그래서 이 분명히 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기억 못 하신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이 부분들이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출제했다는 거 기출문제 보시면 이제 확인합니다. 네. 여기 있죠. 네. 자, 기출문제에 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거 해놨어요. 그죠? 자, 소관청은 정정 대상 토지는 대장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 발급받을 때는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 반전으로 하거나 아니면 붉은색으로 적어야 된다. 그죠? 좀 그래요. 그렇긴 한데 뭐 나온 걸 어쩌겠어. 네, 그런가 보다. 네. 자, 그다음 이번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정정할 거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자, 소유자 표시가 잘못된 게 낫다. 소유자 표시가 잘못된 게 낫다. 그러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등기가 되어 있냐, 미등기냐. 등기가 되어 있냐, 미등기냐. 이렇게 둘로 나눠 보는데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자료 많잖아요. 등기필 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등등등등등등. 그럼 이거 가지고 신청 정정해도 되고 직권 정정해도 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신청 정정, 직권 정정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시험 문제 이게 나오겠죠? 미등기. 미등기다라고 하면 등기부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이럴 때는 소유자 이름 틀린 거 어떻게 확인하냐?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 옛날 말로 호적, 등초본 이런 걸 떼어가지고 봐라 호적에는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데 대장에 이름이 틀게 돼 있다. 고쳐라 라고 신청해. 신청. 이건 직권 정정이 안 돼요. 신청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자, 요거를 자 기본서에 어떻게 썼나 자, 잘 보세요. 등기된 토지. 자, 등기된 토지와 자, 미등기 토지 둘로 나눠져 있죠.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예요. 등기된 토지는 소유자 신청도 되고 자, 신청도 되고 자, 소관청 직권도 됩니다. 신청, 직권 둘 다 됩니다. 등기가 됐기 때문에 소관청에서 등기를 공짜로 떼어볼 수 있어요. 소관청 등기되는 거 공짜. 그죠? 소유자도 등기부 등본 떼어가지고 신청할 수 있고. 그죠? 소유자는 돈 내야 돼요. 네, 돈 내야 되고. 자, 소관청은 등기 떼어볼 때는 공짜로 해줍니다.
어쨌든 등기 떼어다가 봐라 등기부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데 대장에는 이름 틀렸지 않냐 고쳐라 라고 신청 정정 직권 정정이 다 가능합니다. 이때 소유자는 소유권이잖아요. 권 권리는 권등기 그래서 등기 다 등기 가지고 정리한다는 돼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등기 된 걸 가지고 이제 다른 서류를 섞어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진짜 너무 치사해. 그런 거는 저는 안 냅니다. 그런 거는 그냥 등기 서류가 여러 가지 있다. 그러면 돼. 등기 전산 자료, 등기상 증명서, 등기필 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 등등등등등등. 이걸 가지고 등기 접수증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틀린 지분 낸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등기 서류 그러면 돼요. 근데 미등기다 이게 이제 문제죠. 자, 미등기다 등기가 없잖아요. 미등기 토지에서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나 또 주소가 명백히 틀리게 틀렸어. 근데 뭘로 입증할 거야? 그랬더니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에 따라서 정정하는데 이때는 잘 보시면 정정을 신청한 경우 이렇게 썼어요. 신청한 경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신청 정정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단 말이죠. 이 경우는 자,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 규정이에요. 이건 신청 직권 다 됐잖아요. 이거는 신청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자, 그래서 미등기인데 소유자 문제를 정정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공부하실 때 이게 초점의 문제인데 공부하실 때 가족관계, 미등기 가족관계 요거 외우고 있다가 신청 직권을 싹 바꿔버리면 깜빡하고 갈 수 있어요. 그 부분들 허점을 노려가지고 이제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구별하시고 요거는 신청 직권 다 됩니다. 등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호적을 막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막 니네 호적 이쁘더라 이럴 수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신청 정정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건 소유자에 관한 내용이 잘못됐을 때를 고치는 얘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죠. 자, 그 다음은 우리 넘어가시면 자, 메타인지 학습 체크가 나오네요. 자, 그거 문제 좀 몇 개 풀고 갑시다.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보죠. 너무 빨리 풀었더니 또 좀 시간 좀 달라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한번 눈으로 쭉 한번 읽으세요. 자,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소유권에 대해서는 자, 등기가 있어 없어요? 신규 등록일 때는 등기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등기 촉탁도 하지 않고, 그죠? 등기상 증명서도 낼 수가 없다라고 했죠.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 없다. 그러니까 준공검사 확인증 4번 요건 낼 수 있죠. 근데 등기상 증명서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르라 그러면 1번만 돼야 돼요. 또 신규 등록할 때 이 땅은 국가 거다.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국가재산관리원 장관이 누구라 그랬어요?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이 협의한 문서 이런 걸 가지고 소유권, 첫 소유권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등기상 증명서 X라고 아까 책에 썼던 기억이 나야 돼요. 1번입니다. 자, 2번 이것도 읽으세요. 자, 어디서 어디로 옮겨 등록하는 거예요. 자, 임야 대장에서 토지 대장으로 옮겨가는 거를 자, 뭐라 불렀죠? 자, 뭐라 불렀어요? 요거는 등록 전환이라고 했죠. 지목 변경은 지목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예 장부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록 전환입니다. 등록 전환할 때는 꼭 지목 변경해야 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자, 지목 변경하지 않더라도 허가나 신고 대상이면 허가 신고 받았다면 등록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등록 전환입니다. 자, 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자, 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자, 측량을 요하지 않는 게 뭐겠어요? 합병이에요, 합병. 합병. 자, 합병의 경우에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은 측량을 요하지만 그와는 달리 합병은 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눈으로 읽으세요. 바다죠, 바다. 원상 회복이 안 되고 다른 지목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없고 끝났다 이 소리죠. 끝났다. 소유자한테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를 미리 합니다. 야, 네 땅 정리했으니까 정리해야 되니까 말소 신청해라. 그죠? 이때 날짜를 며칠 준다 그랬어요? 말소는 90일이라고 했죠. 나머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지목 변경 다 60일이잖아요. 근데 얘는 90일이라고 했습니다. 2번. 만약에 신청 안 하면 직권 말소한다. 자, 7번 보시죠. 정정.
자, 경계 또는 면적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자, 뭐를 첨부하라 했어요? 경계나 면적이 바뀌면 뭐 해야 된다? 측량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측량 성과도를 제출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1번, 1번. 됐습니다. 자, 이제 축척 변경으로 넘어가 볼게요. 축척 변경. 우리 기본서는 페이지 97페이지 였어요. 97. 자, 축척 변경 97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97페이지 보시면 제가 축척 변경 절차, 축척 변경 절차를 그림으로 97페이지에 그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축척 변경 절차 그림으로 완벽하게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절차를 다 외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저도 이렇게 그걸 기대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처음 볼 때랑 공부 좀 하고 다시 볼 때랑 다음 달에 다시 볼 때랑 달라요. 보이는 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올라오고 나서 이 그림을 딱 보면 야, 여기 다 들었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또 보고 계속 하는데, 자, 오늘은 이 그림 거의 처음 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세 군데 있지. 자, 시행공고라고 있어요. 시행공고. 또 청산금 결정공고, 확정공고. 자, 시행공고, 청산금 결정공고, 확정공고. 공고가 3개 있다. 여기 이제 초점 맞춰요. 다른 건 됐고, 자, 공고가 몇 개다? 3개다. 자, 시행공고, 청산금 결정공고, 또 확정공고. 자, 모르겠으면 공고. 맨 처음에 시작하면 시행공고. 다 끝나면 확정공고. 자, 제일 중요한 거 돈이거든요. 돈 공고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자, 돈 대신에 청산금 공고, 청산금 결정 공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고 3개요. 자, 시행 공고, 청산금 공고, 확정 공고 이렇게 3가지 공고로서 나눠서 외워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이 절차 중에 공고가 3개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 앞에 칠판 보시다. 자, 그러면 축척 변경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축척 변경은요, 말 그대로 축척이 바뀐데, 자, 축척이 바뀐데, 그럼 축척이 뭐냐를 봐야 되겠죠? 자, 우리 지적법상 축척이요, 7개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이 축척만 물어보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앞에 보세요. 축척이요, 1200분의 1짜리 축척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어서 1200cm를 1cm로 줄여 그려라, 이런 거예요. 1200배 줄여서 그림으로 그려라. 실제로 그대로 그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줄이긴 줄이는데 얼마나 줄일 것이냐. 그죠? 네, 이거를 1200배 줄여라. 이게 기본이에요. 1200분의 1의 기준인데 여기서 축척을 2배 키워. 2배 더 크게 그려.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2를 하면 누가 2400이래. 그럼 곤란해요. 자, 600분의 1. 600분의 1. 아, 곱하기 2잖아. 분수잖아. 분수. 그죠? 그럼 나누기 2를 하면 어떻게 돼? 나누기 2를 하면 2400. 네? 이해 안 가면 좀 약간 심각한데 이건 이제 6단 9구단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자, 62, 24 2배씩 가잖아요. 자, 여기가 기준이에요. 정밀도가 높아지거나 정밀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임야도에서는요. 3000분의 1 축척과 6000분의 1 축척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지적법에 5개 축척이 있었는데 2개의 축척이 추가됐어요. 2개의 축척이 500분의 1과 또 1000분의 1 축척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총 지적도에서는 총 7개 축척을 쓰고요. 임야도에서는 그중에 2개는 임야도에서는 2개만 써요. 근데 지적도에서는 이거 포함해서 총 7개를 다 써요. 그래서 각 도면을 얼마나 정밀하게 그렸냐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자, 이거를 지금 당장 외우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지금은 1200분의 1이 기준이다. 요거는 외워주세요. 1200분의 기준이다. 그죠? 1200분에서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에 새로 생긴 거 500, 1000. 임야도에서는 3000, 6000 쓴다. 그죠? 지적도에서는 7개 다 쓴다. 이렇게 돼요. 이게 변화인데. 자, 이게 변화인데. 축척이 변경된다는 건 자, 이쪽으로 가는 것만 얘기해요. 이건 얘기 안 해요. 이것만 얘기해요.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그죠? 변경하여 등록하는 걸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은 이래요. 자, 임야도는 해당이 없고요. 반드시 지적도에서 작은 축척으로 등록된 도면을 크게 확대해서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걸 말합니다.
자, 이게 잘 감이 안 오죠?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지적도가요, 기본적으로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자, 40cm, 3cm, 40cm, 3cm, 30cm, 40, 30 직사각형 안에 토지가 막 그려져 있어요. 지도가. 근데 만약에 어떤 토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cm, 2cm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져 있는 토지인데 이게 축척을 보니까 6천분의 1이래. 자, 6천분의 1에 조그만 토지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되게 넓은 토지죠. 6,000배 줄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 넓은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림에는 조그맣게 그려져 있으니까 만약에 땅 주인이 와가지고 내 땅 말이야 큰데 이 조그맣네. 나 분할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분할. 그래서 조그맣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개로 쪼개서 쓰고 싶어. 자, 한 10필지로 쪼개줘라고 하면 이 측량해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10개로 만들어야 돼요. 그림을 그어가지고. 그러면 조그맣게 그려진 데서 10필지 쪼개면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 다시 그려봐. 다시 그려서 10배 키워봐. 10배 키워봐. 10배. 크게 그려봐. 이렇게. 크게 세로 그리면 이게 축척이 곱하기 10을 해봐. 여기다 곱하기 10을 하면 어떻게 돼요? 600분의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바꿔서 그려놓으면 정밀도도 높아지고 일하기도 편하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보내는 거를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도면 다시 그리는 거지. 넓혀, 확대시켜서. 거꾸로 내리는 거는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건 뭐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확대해 가는 거. 요거를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자,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이렇게 변경 등록하는 거를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전체적인 구조를 좀 보여드릴게요. 도면을 확대해서 그린다는 건 그냥 그린다는 게 아니라 요 토지에 점이죠. 점. 이게 경계점이에요. 이 경계점에 실제로 땅바닥에 측량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계점에다가 이렇게 생긴 경계점 표지라고 되어 있는 걸 설치를 해야 돼요. 이런 걸 다 새로 다 이렇게 4개를 설치하고 그거를 자, 설치한 거 위주로 측량을 해가지고 새 도면에 다시 이걸 그려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확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측량 절차를 다 거쳐서 더 정밀하게 쇠로 만들어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계점 표지라는 걸 누가 설치할 거냐, 이 문제. 또 이걸 설치하고 나면 측량했더니 원래 면적이랑 달라질 수 있지 않냐, 면적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문제를 절차적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가 준비가 돼 있죠. 이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이 실제로 실무상 만나게 될 일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없는데 여러분이 할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시험에 왜 나오냐? 절차가 문제 낼 거리가 너무 많아. 날짜도 많고 절차 순서도 많고 낼 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 출제 경향이 법 조문 위주로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법 조문에 낼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도 너무 많아. 이거 안 내면 출제자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차를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고 3개 있다 그랬죠? 공고 3개 위주로 해서 외울 겁니다. 자, 이해는 됐죠? 일단 축척 변경이 어떤 개념인지는 일단 알아야 돼요, 이번 달에. 그리고 절차 중에 큰 뼈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뼈대. 자, 축척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도면이 새로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한두 필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를 다 해야 돼. 그 동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단순히 신청해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소유자 신청으로도 갈 수 있지만 소유자가 신청하려면 지 혼자 오지 말고 너 말고 옆에 땅 애들은 뭐라 그러지? 라고 물어봐야 돼. 그래서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를 좀 받아와야 됩니다. 다른 토지 소유자들이 다 동의해주면 참 좋겠지. 근데 100% 동의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자, 축척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소유자가 축척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들고 자, 어디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지적 소관청에 신청하러 가는 겁니다. 자, 축척 변경 신청은 소유자가 지적 소관청한테 다른 친구들 동의서까지 첨부해서 신청을 해줘야 돼. 만약에 신청은 없는데도 소관청에 되겠다. 그러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축척 변경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때도 소관청이 그 동네 돌아다니면서 동의서를 받아와야 돼. 동의서는 필수예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막 할 수 없다. 그죠? 신청할 때도 동의서, 직권으로 할 때 동의서. 자, 동의는 3분의 2입니다. 자, 되도록 많은 사람이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동의서를 가져가지고 신청을 했어. 그럼 이제 소관청이 이걸 하자라고 바로 결정을 못 합니다. 지적 소관청이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려면요. 윗사람 눈치를 좀 봐야 돼. 그 위에 누구 있죠? 위에 누구 있어요? 지적 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 위에 누구 있어요? 시도지사가 있어. 시도지사한테 가가지고 이거 해도 돼요? 라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 좀 해줘요. 이거 해도 되죠? 라고. 자, 여기 넘어가면서 승인을 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포인트 이 두 개. 신청과 승인 신청. 요거 구분하시라고. 신청은 축척 변경 신청은 소유자가 소관청한테 하는 거고요. 축척 변경 승인 신청은 소관청이 시도지사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두 개의 신청, 승인 신청 달라요. 신청, 승인 신청. 신청은 소관청에, 승인 신청은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좀만 더. 이때 소관청이 승인 신청하러 갈 때요. 갈 때 시도지사한테 올라가는 거잖아.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뭔가 들고 가야지. 그죠? 뭐 이렇게 선물 세트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뭘 가져가냐? 동의서를 갖고 와야 돼. 동의서 우리 받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동의한답니다. 갖고 가면서 동시에 자, 소관청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이 동네 종로구야. 종로구청장. 그죠? 예. 이 종로구청장이요. 지역소관청이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친구들 모아서 5명에서 10명을 모아가지고 위원회를 만듭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요. 위원회죠. 예. 뭐 하려고 만든 위원회냐? 그러면 축척 변경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요. 축척 변경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적어도 5명에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자, 축척 변경 위원회는 누가 구성하겠어요? 지적 소관청이 구성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기 친구들 모아가지고 위원으로 뽑아가지고 한 10명 모아놨다 쳐요. 5명 이상 10명 이하니까 10명 모았다 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종로구청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친구들 모아가지고 이게 이제 실비도 주고 보수 좀 줘요. 그래서 회의할 때 그죠? 회의했다고 뭐 얼마 좀 주고 그런다고.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알바나 해라, 위원 해라, 위원. 그래서 불러가지고 앉혀놔. 그냥 농담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암기를 위해서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구청장인데 위원 10명 뽑아야 돼. 그럼 뭐 공부 잘하는 애 뽑겠어요? 공부 못하는 애 뽑겠어요? 당연히 공부 잘하는 애 뽑아야지. 공부 못하는 애 와 앉아있으면 창피해. 내 친구들인데. 공부 잘하는 애. 돈 많은 애 뽑겠어요? 돈 없는 애 뽑겠어요? 돈 많은 애. 이렇게 뽑는 거예요. 자, 돈 많은 애, 그럼 법에다 그렇게 쓰면 안 되지. 법에 뭐라 됐냐면 그 동네 토지 소유자 중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토지 소유자 중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그 돈 많은 애지 뭐. 그 동네 유지들 있잖아. 예. 그다음에 전문지식 가진 자. 전문지식 가진 자는 공부를 많이 했을까 조금 했을까? 많이 했으니까 전문지식이 생겼지. 공부 많이 안 해. 그죠? 그래서 돈 많은 애, 공부 잘하는 애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은 애, 공부 잘하는 애 누가 더 세요? 네? 돈 많은 애, 공부 잘하는 애 누가 더 세요? 당연히 돈 많은 애가 세지. 그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전체 위원회 2분의 1 이상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원들은 전문 지식을 가진 자와 토지 소유자로 구성이 되는데, 그죠? 그 중에 토지 소유자가 전체 인원의 2분의 1이 들어가야 돼. 전체가 10명이다 그러면 5명은 그 동네 소유자가 들어갑니다. 그 동네 소유자가 5명이 안 되면 다 위원으로 위촉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소유자 또는 전문 지식 가진 자. 그 중에 한 명 콕 집어서 소관청이 10명 딱 모여놓고 야, 너 위원장 이렇게 집어줍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 소관청이 지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소관청 친구들로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이 위원회 회의를 시키면 회의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그게 의결서입니다. 의결서. 이 의결서도 승인 신청할 때 같이 갖다 내야 돼요. 자, 승인 신청할 때 제출하는 게 2개예요. 동의서와 의결서 갖다 내면서 승인 신청서를 같이 내면 시도지사가 야 이건 좀 해야 되겠다라고 승인해 주는 거예요. 승인 못 받으면 못 하겠지. 승인을 받아서 처리가 되는 게 원칙이죠. 자, 승인이 나오면 지체 없이 공고, 또 공고, 또 공고. 자, 공고가 몇 개 나왔어요? 공고가 3개 나옵니다. 맨 처음 시작하면 시행공고. 조금 절차가 복잡해서 어렵죠. 조금만 힘냅시다. 자, 시행공고 다 끝나면
확정 공고. 다 끝나면 확정 공고.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 그랬죠? 돈이. 청산금 결정 공고. 청산금 결정 공고. 공고 세 개 이름 외우세요. 자, 맨 처음 시작한다. 시행 공고는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합니다. 지체 없이 시행 공고를 딱 때리면서 자, 적어도 20일은 해줘야 돼요.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해줘야 된다. 자, 시행 공고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20일은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그 공고한 그날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3월 1일 날 공고했다면 3월 30일까지 30일 이내에 아까 지적도 안에 토지가 이렇게 있었으면 이게 뭐예요? 경계점. 경계점. 경계점에다가 자, 경계점에다가 표지를 자, 이렇게 생긴 거 있단 말이에요. 경계점 표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치해야 됩니다. 경계점 표지 설치를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하시라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거를 소관청이 설치한다 그러면 말이 많아져요. 소관청, 구청에서 막 일방적으로 설치하면 땅 주인들이 펄펄 뛰겠지. 거기 내 땅 아닌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자나 점유자가 30일 드릴 테니까 당연히 소유자, 점유자 당신이 직접 설치하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땅 넓게 밀겠어요? 좁게 당기겠어요? 자, 당연히 넓게 밀고 나가겠지. 그 옆에 토지 소유자도 밀겠지. 서로 이제 조정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정하다가 싸우겠죠? 자, 며칠 동안 싸워요? 30일 동안 싸우는 거야. 그래서 경계가 여기다라고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경계점 표지가 설치되면 이거 가지고 측량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자, 다시 경계점 표지는 누가 설치해요? 소유자나 점유자가 이 점 이렇게 내 땅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설치하면 그거 가지고 측량이 납니다. 측량이 나오면 자, 그 측량에 따라서 면적이 증감되게 돼 있어요. 이 면적 증감 부분이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다시 10번지 토지가 있다. 10번지 토지가 있는데 소유자가 A다. A다. A는 자기 토지가 200제곱미터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측량을 했더니 이게 300이 됐더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300제곱미터. 그럼 플러스 100제곱미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거꾸로 11번지는 B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자, 나는 300제곱미터라고 알고 있었는데 새로 측량했더니 290이 됐더라. 그럴 수 있죠. 뭐 280이 됐더라.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이 된 거잖아요. 이게 증감. 면적이 증감될 수 있어요. 면적 증감된 부분은 돈으로 서로 상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땅이 넓어졌네. 너 돈 내놔. 네 땅 넓어졌다. 이렇게 되고 자, 땅이 좁아졌네. 그럼 우리가 돈을 메꿔줄게. 보상금 줄게. 이렇게 해주는 걸 청산금이라고 하는 거죠. 이 청산금 계산하려면 저 증감 면적 여기다가 땅값이 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10번지는 뭐 비싸네, 뭐 11번지는 좀 더 비싸네, 싸네, 이렇게 있잖아요. 꼭 가격을 조사해서 곱해줘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10번지는 1제곱미터당 5만 원이다. 11번지는 1제곱미터당 20만 원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1제곱미터당 5만 원이면, 자, 100제곱미터가 플러스 됐으면 500만 원.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는 20이 마이너스 했는데 2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될 수 있지. 자, 이런 식으로 서로 곱해서 청산금을 결정합니다. 500만 원, 400만 원 결정됐으면 그거를 공고를 해줘야 돼요. 이 공고를 해주는 게 15일은 해줘야 된다. 적어도 보름 이상 공고를 해요. 그래서 너는 500만 원 뭐 돈을 내야 돼. 너는 400만 원 받아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죠? 알려주면 사람들이 그 돈을 그 시킨 대로 꼬박꼬박 돈 들고 올까? 자, 아니죠. 개별적으로 또 다 얘기를 해줘야 돼. 당신은 돈 내라. 자, 당신 돈 받아가라. 라고 20일을 줍니다. 20일 이내에 자, 돈 내라. 이거를 납부고지라고 하고요. 돈 받아가라. 그런 걸 수령통지라고 합니다. 자, 납부고지 수령통지는 20일 이내 하는 거예요.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하고 공고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돈 내셔, 돈 받아가셔 개별적으로 다 알려줘야 돼. 그러면 돈 내셔 그랬어. 내셔 그러면 어떻게 해? 돈 내야지. 돈 들고 소관청 가서 내야지. 자, 돈 갖고 오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6개월 이내만 내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소관청이 돈 줄 테니까 받아가셔. 그러면 와서 받아가야 되잖아요. 소관청은 지급해 줍니다. 지급해 주는 것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6개월이고 납부고지 수령 통지는 20일입니다. 돈 내세요. 돈 받아가세요. 이거 그냥 알려주는 거는 20일에 하고 그 납부고지를 받았으면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돈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와 납부고지가 달라요. 납부고지는 20일이고 납부는 6개월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깜빡할 때가 있으니까 6개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6개월씩 걸린다.
그죠? 자, 그리고 나면 다행히 이제 끝났어. 확정 공고는 지체 없이 합니다. 확정 공고에는 날짜가 없어요. 그죠? 이건 지체 없이 하고, 그리고 지적 공부를, 자, 이제 지적 공부에 이런 변화된 내용을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소에도 등기 촉탁을 해주고 딱 끝나는 거예요. 자,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자, 오늘은 공고 3개, 시행공고, 청산금 공고, 확정공고, 그죠? 그다음에 시행공고는 20일 이상 30일 이내,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20일 이내, 6개월, 여기까지. 자, 요 정도 날짜는 좀 미리 한번 외워보세요. 좀 미리 외워놓으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좀 더 쉽게 또 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간 두고 다 외우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릴게요. 다시. 맨 처음에 신청, 동의서 가지고 신청. 승인 신청, 동의서의 의결서까지 신청.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승인 나오면 지체 없이 공고. 시행 공고, 청산금 결정 공고, 확정 공고. 그죠? 20일 이상 30일 이내, 15일 이상 20일 이내, 6개월. 자, 지체 없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전체 구조를 보고요. 자, 이제 기본서 들어가서 정리해 볼게요. 자, 기본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자, 기본서 보시면 자, 신청도 있고 직권도 있다. 나와 있죠? 자,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위원회 모아가지고 의결받아야 되고 그리고 시도사 승인받아야 된다. 3가지 3단계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써놨죠? 전문 지식을 가진 자 또는 토지 소유자. 소유자가 2분의 1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체 없이 승인받으면 공고하죠? 공고는 20일 이상 하고 공고일로부터 30일 내 표지 설치한다. 됐죠? 그다음에 청산금 결정 공고가 나왔죠. 돈 너는 뭐 400만 원 내라, 500만 원 받아라 이렇게 청산금 결정 공고는 15일 이상입니다. 공고했으면 개발주가 또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납부고지 수령 통지는 20일 이내,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하는 거죠. 납부는 6개월, 지급도 6개월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났으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예요. 확정 공고는 납부와 지급이 맞춰졌으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하는 거죠. 이게 올해 시험 문제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확정 공고 언제 하냐? 뭐 언제 하겠어? 돈 주고받고 나오면 확정 공고 하는 거지.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납부 지급이 완료됐으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한다. 돈 주고받고 끝났으면 확정 공고한다. 확정 공고하면 이제 절차가 다 끝난 걸로 본다. 그리고 차근차근 지적 공부에 정리하고 등기소에도 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절차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이 부분 좀 쉽게 나온 게 언제 확정 공고냐? 납부 지급이 맞춰지면 확정 공고다.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자, 이거는 곳곳에 출제할 거리가 되게 많아요. 또 올해 또 시행 공고 할 때 어떤 내용을 또 시행 공고하냐 이런 것도 한번 나왔어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이 절차가 되게 복잡하게 보이기 때문에 문제 낼 거리가 많다. 자, 특히 공고가 3개인데 3개 이름 외우세요. 시행 공고, 청산금 결정 공고, 확정 공고. 시행 공고 20일 이상 30일 이내, 청산금 공고 15일 이상 15일 이상 20일 이내. 그죠? 그다음에 6개월. 여기까지. 확정 공고는 지체 없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조금씩 확인해 보고 갈게요. 자, 축적 변경은 지적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축적 변경. 예.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뭐 그러니 나중에 보고요. 자, 축적 변경 절차 중에 동의서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소관청은 위원회 의결서를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신청하러 갈 때 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는 것들 중에 동의서와 의결서가 필요하다라는 거. 여기 이제 써 있는 겁니다. 이런 서류들을 첨부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승인 신청서랑.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자, 이런 문제가 있었죠. 이런 문제. 자, 소관청은 축적 변경을 하려면 시행적 소유자 얼마예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위원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자, 누구한테 승인받아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또 시행지역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있었죠.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절차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심지어 가로넣기로. 자, 시행공고 첫 번째 공고죠. 시행공고 시작한다. 며칠 이상이에요? 20일 이상 공고를 하는 거고요. 올해 시험에 이 시행공고에 어떤 거를 공고하냐 이렇게 4개 있잖아요. 4개 있으니까 아닌 것은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집어넣어서 굉장히 헷갈리게 한번 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예상을 벗어난 문제였어요.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처음 올해 나왔습니다. 처음에. 근데 제 생각에는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20일 이상 이런 게 중요하니까 자, 날짜 좀 정확하게 알아주세요.
나머지들은 시행지역, 뭐 세부계획, 청산 방법, 뭐 협조해 주세요, 뭐 이런 거니까 사실 정확하게 외우지 않아도 뭐 이 정도 시행 공고하겠지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이걸 다 외워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20일 이상 공고한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를 한다. 됐죠? 자, 공고했으면 공고한 날로부터, 자,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나 점유자가 직접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점 표지라는 거, 자, 아까 동그랗게 해가지고 십자가 모양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 경계점 표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치를 직접 하게 돼 있어요. 자, 그걸 설치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측량을 해요. 측량이 완료됐어요. 자, 측량이 완료되면 그 변동상 있잖아요. 자, 이 변동상에다가 여러분은 증감 면적을 써봐요. 자, 여기다가 증감 면적 써봐요. 플러스 마이너스 면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원래 내가 알던 면적이 아닌데 늘었는데 줄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조서를 쓴다고. 그 조서가 지번별 조서. 100번지는 플러스, 101번지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자, 번지마다 지번마다 조서를 플러스 마이너스 쓰는 거. 이게 지번별 조서에다가 변동상을 쓴다. 증감 면적을 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증감 면적 나온 거를 가지고 이제 청산을 해야 돼요. 청산. 이 증감에 대해서 청산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청산 안 할 수도 있죠. 그 동네 소유자들이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원이 하지 말자라고 하든가 아니면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많이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 이럴 때는 청산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돈으로 계산을 해야 이제 깔끔하잖아요. 청산을 하려면 땅값을 조사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가격이 나옵니다.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뭐 5번지는 1제곱미터당 5만 원이다. 그래서 6번지는 1제곱미터당 8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아까 증감 면적 있었죠? 증감 면적. 여기다가 금액을 곱합니다. 곱해서 너는 400만 원, 너는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하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청산금이 결정되면 이거를 공고해야 됩니다. 자, 며칠 이상이에요? 15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20일 이내에 또 돈 내라 납부고지. 돈 받아가세요 수령 통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고받고를 20일 이내에 다 알려줘야 돼. 넌 내야 되고 넌 받아가시고 이렇게 알려줘. 20일이요. 그러면 이제 돈 내라 그러면 걔가 이제 돈 들고 와야 되잖아요. 자, 돈 들고 오는 게 6개월입니다. 자,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내야 되고요. 자, 수령 통지를 했다 그러면 소관청에 돈 주는 거예요. 자, 소관청에 돈 주는 게 지급하는 거죠. 6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둘 다 동일하게 6개월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3개월이나 1년으로 바꿔서 많이 냈었어요. 이 전부 다 돈은 실제 왔다 갔다 하는 거 6개월이다 하는 거. 됐습니다. 자, 조금만 쉴 거예요. 이제 조금만 이것만 보고. 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확정 공고 있죠? 확정 공고 언제 하는 거예요? 납부 지급이 완료했어. 돈 주고받고 끝났어. 그럼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합니다. 확정 공고했으면 다 끝난 거예요. 다 정리된 걸로 본다. 그리고 차근차근 지적 공배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기소에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지적 공배 등록하고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된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위원회 얘기 잠깐만 할게요. 자, 위원회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5명에서 10명이라고 했고, 그죠? 그 동네 소유자가 5명 이하이면 전원다 위원으로 위촉한다라고 했죠. 위원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딱 찍어서 소관청이 위원장을 지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공부 잘하네 못하네. 공부 잘하네. 자, 돈 많은 애, 돈 없는 애, 돈 많은 애, 토지 소유자, 또 전문 지식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간단히 써놨으니까 이건 나중에 또 차근차근 또 외워보죠. 이렇게 해서 위원회 구성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축척 변경은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한 번에 끝날 거 아니에요. 또 이거를 또 여러분들 외우세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이 내용을 또 반복하고 조금 더 심화해서 계속 외우실 때까지 반복할 거니까 서만 잘 듣다 보면 공고, 자, 시행 공고, 청산금 결정 공고, 확정 공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날짜하고 순서가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축척 변경까지 왔고요. 우리 조금 쉬었다가 지금 12시니까요. 15분에 다시 들어올게요. 15분에. 자, 그때까지 조금 쉬었다가 있습니다.